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프랑스의 전설적인 군인이자 스스로 황제가 되어 전 유럽을 전쟁터로 만든 전쟁과 우리가 아는 나폴레옹의 모습은 어떤가요? 긴 말을 타고 산을 향해 손짓하는 모습, 대관식에서의 위험 있는 모습. 그러나 그 이면의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폐되어 초라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보나파르트 가문과 후계자의 이야기는 이후로도 계속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폴레옹 사후, 나폴레옹의 가족과 보나파르트 가문, 그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15년 6월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황제 나폴레옹은 대프랑스 연합국에 의해 퇴위되었으며 프랑스 제국은 해체되고 프랑스 왕국으로 복원되어 프랑스의 직전 왕조인 부르봉 왕실이 왕관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그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나폴레옹의 황후 마리 루이즈와 4살짜리 아들은 오스트리아로 망명, 한때 네덜란드 국왕이었던 동생 루이는 스위스로 망명, 또한 베스트팔렌 국왕이었던 막내 제롬은 이탈리아로 망명가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32년 나폴레옹의 적자 나폴레옹 프랑스와 조제프 샤를이 향년 21세의 결핵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죠. 즉 프랑스 제국의 후계가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보나파르트 가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하였는데 1835년과 1840년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은 두 차례의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프랑스 왕국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 끝이 날 줄 알았으나 프랑스의 왕 루이 필리프의 선처로 무기징역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I'll be back. 그런데 포기를 모르는 남자 루이 나폴레옹은 1846년 일꾼으로 위장의 탈옥에 성공하였고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이 일어나 제2공화정이 수립되자 끊임없이 정계 진출을 시도한 끝에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7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어 프랑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당시 루이 나폴레옹이 주장한 정치 노선은 나폴레옹을 추종하는 보나파르트주의였고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쉽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루이의 이런 모습에 공화주의자들은 회의적이었고 그에 반대하는 정치적 노선을 걷게 됩니다. 1851년 12월 루이 나폴레옹은 결국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다음해 11월 황제직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고 12월 프랑스 제2제국을 선포하여 나폴레옹 3세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황제 루이 나폴레옹의 칭호가 나폴레옹 1세의 후계인데 왜 나폴레옹 2세가 아닐까요? 바로 나폴레옹 1세의 요절한 아들 나폴레옹 프랑스와 조제프 샤를의 존재 때문입니다. 1815년 나폴레옹의 퇴위 후 2주간 짧게나마 명목상 황제가 되었는데 루이 나폴레옹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자신의 황제 즉위와 연관지어 보나파르트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 그를 나폴레옹 2세로 인정하고 자신을 나폴레옹 3세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 즉위로부터 18년 뒤인 1870년 나폴레옹 3세는 자신의 삼촌 나폴레옹 1세처럼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가 되고 결국에는 폐위되고 맙니다. 이후 프랑스는 제3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며 나폴레옹 3세는 영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즉 그가 프랑스의 마지막 황제가 된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라는 말이 있죠. 나폴레옹 1세는 폐위되어 유배되고 그의 아들은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으며 나폴레옹 3세도 마찬가지로 폐위되어 망명하고 그의 아들 나폴레옹 외젠 루이 장 조제프 또한 줄로 전쟁에 참전하여 향년 23세에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후계가 끊겨버린 보나파르트 황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나파르트 가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나폴레옹의 막내 동생 제롬 보나파르트의 후손들이 살아남아 보나파르트 가문의 수장으로서 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직계 후손이 없는 줄 알았던 나폴레옹 1세에 숨겨진 아들이 있었고 그 후계가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이 2013년 DNA 검사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엄청난 바람둥이였는데요. 황후 조제핀 이외에 2명의 애인이 있었고 그 2명의 애인 사이에서 각각 아들을 가졌으나 첫 번째 애인의 아들은 후계가 끊어졌고 두 번째 애인의 아들 알렉산드르 플로리앙 조제프는 그 후계를 잘 이어가 오늘날까지 후손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나폴레옹의 사생아 존재는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황제의 후계 문제에 있어서 분쟁의 씨앗이었고 혈통의 진실성에 있어도 친자 확인이 불가능한 골칫거리였죠. 결국 사람들은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는 사생아 이슈를 쉬쉬하며 외면하였고 점차 역사 속으로 잊혀갔습니다. 그러던 2013년 제롬 보나파르트의 후손과
사생아 알렉산드르의 후손의 DNA를 비교해본 결과 알렉산드르의 후손이 유전적으로 보나파르트 남성 계통에 속해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양측 간에 별다른 다툼은 없었고 현대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보나파르트주의자들은 장 크리스토프를 정통성 있는 수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